안녕하십니까. 아띠참TV 앵커 박현정입니다. 참 좋은 생각, 참 좋은 뉴스. 저희 아띠참 재능기부 뉴스가 개국했습니다. 저희 뉴스는 매월 1일에 발행되는 아띠참 신문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가슴 따뜻한 뉴스로 여러분들께 사회 각지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교육, 멘토와 관련한 마더테레사 소식입니다. 아띠참 기자단이 한국의 다문화를 알리기 위해 레인보우 합창단을 창단한 이현정 단장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김동희 사무처장을 만났습니다. 양형은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형은입니다. 아띠참 신문 기자단이 다문화 자녀 서울 온드림 다문화가족 교육센터를 찾아 한국다문화센터 레인보우 합창단의 이현정 단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 단장은 다문화 사업을 시작하기 전 20여 년간의 방송계에 종사하면서 방송에서 다루어졌던 소재인 다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퇴사 후 다문화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다문화 사업에 뛰어들며 우리나라 최초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 합창단인 레인보우 합창단을 창설했습니다. 합창단을 처음 이끌 때는 어려운 점도 많았으나 레인보우 합창단은 얼마 전 여수 엑스포 공연에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와 함께 합동 공연을 열며 실력 있는 합창단으로 거듭났는데요. 이 단장은 레인보우 합창단을 한국의 다문화를 알리는 다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으면 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개인과 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 각층의 관심과 시선의 자유로움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3년 9월 21일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회원 진홍굿이 개최되고 있는 서울광장 한편 그 생생한 현장의 중심에서 기자단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김동희 사무처장을 만나 정대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대협은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에 의해 저질러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일본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전시아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방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저지, 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및 연구, 일본 정부에 대한 7가지 요구 등의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김동희 사무처장은 정대협을 설립하고 활동하고 있는 과정에서 금전적 문제, 사회의 시선 등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으나 학생과 시민이 서명운동과 수요시위 등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의지를 다져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은 단순히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들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며 자원봉사자가 아닌 자원활동가로 불리기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김동희 사무처장과의 대화에서 열정을 엿볼 수 있었으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야구재단을 운영하는 조규진 운영팀장을 아띠참 기자단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현입니다. 양준영 야구재단의 운영팀장인 조규진 씨를 아띠참 기자단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멘토리 야구단은 전 야구선수이자 현재 야구 해설자로 활동 중인 양준영 해설위원이 현역 시절 팬들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지 차원에서 시작한 야구단입니다. 야구단은 현재 5개의 팀이 있으며 여러 훈련 외에도 한국의 문화체험, 전지훈련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규진 씨는 멘토리 야구단 활동을 통해 단원들이 열정과 인성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멘토링 야구단은 무상 프로그램으로 많은 후원이 필요하지만 후원이 부족해 재단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멘토리 야구단은 국내에서 멈추지 않고 해외 동포들을 위해 해외까지도 야구단을 창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 전 농구선수 한기범 씨의 재능기부 소식과 장애우들의 치과 진료를 돕고 있는 김건일 회장의 가슴 훈훈한 소식입니다.
전 농구 선수 한기범 씨는 은퇴한 후 심장질환에 걸려 금전적으로 어렵게 되어 한국심장재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기범 씨는 이러한 도움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2011년 비영리 단체인 무료농구 교실을 시작으로 전국에 있는 심장병 환자,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농구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기 후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범 씨의 꿈은 자신이 어려울 때 받았던 희망처럼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더 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 치과 진료는 대단히 간단한 일이지만 장애인 경우는 복지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김건일 회장은 현재 10년간 인천 장애인 치과진료봉사회를 이끌어왔습니다. 김건일 회장이 장애인 무료 치과진료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일본 의사회와 기술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일본에 방문했을 때 일본의 체계적인 장애인 치과진료 체제를 보고 난 후부터라고 합니다. 김 회장은 상대적으로 장애인 치과진료는 시간과 인력이 두세 배 더 필요하고 의료사고 시 책임이 전적으로 의사에게 있어 의사가 갖는 위험 부담도 크지만 환자들을 도우려는 많은 의사들의 자발적인 봉사정신이 센터를 이어가는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현재 진료가 주말만 이뤄지고 원거리 환자와 응급 환자는 적합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을 토로하면서 재정적 후원이나 시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일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번 순서는 대한민국 온 국민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건강 칼럼 시간입니다. 건강한 두뇌, 건강한 몸을 위한 건강한 습관 만들기 책의 저자이신 새벽 김병구 선생님을 모시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건강법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어떤 건강법을 알려주실 건가요? 네, 나이가 들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핵가족화된 시대에 누가 이렇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그런 법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건강 칼럼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그 치유천왕에 쓴 황제내경이나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에 보면은 맞는 음식과 그 여러 가지 습관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그런 것을 소개를 했는데 하나 더 나아가서 태계 유양 선생님께서는 활인신방이라는 책을 써서 그 학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건강이 해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활인신방을 보고 자기 스스로 체조를 통해서 건강을 지켜나가라 하는 그런 책과 또 제가 배운 택견을 합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양생 체조라고 해서 경락 체조, 두들기기 체조 그리고 다이어트, 건강한 다이어트까지 해서 쭉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학생 재능기부 기자단 모집 소식입니다. 참 좋은 생각, 참 좋은 뉴스라는 캐치프라이즈로 대한민국 국민 행복에 대한 대한 언론을 지향하는 아띠참 신문에서 대학생 재능기부 기자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예비 언론인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흉흉한 소식에 이제 세상이 무섭다고 느껴지시진 않으신지요? 하지만 오늘 전해드린 소식을 들으면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입니다. 저희 아띠참 뉴스는 묵묵하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뉴스입니다.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질 때까지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아띠참TV 박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